파장을 좀 크게 줘야 될 것 같아요. 알짜리 지키는 녀석들도 이런 루어로는 잡아낼 수도 있고요. 저 안에 지금 지키고 있는 배스가 보이진 않는데. 왔어요. 왔어요. Drop the world. Ballin' now. Yeah. Yo. Get it. Drop the beat. Yeah. Hey. Get it. Hey. Yeah. Murder. Okay. 오늘은 이게 매번 촬영을 나갈 때마다 사실 저도 막막해요. 여기 여느 손님들이 오시거나 낚시꾼분들 와가지고 딱 오실 때랑 전혀 그 기분이 다르지 않을 거예요.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는 만큼 막막하고 뭐부터 해야 될지 걱정스럽고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구간을 정해가지고 요런 데도 이런 쉘로의 나무들이 있는데 요런 데 해보고 또 뭐 좀 헤비하게도 해보고 좀 라이트하게도 해보고 그리고 곱부리 같은 데 해보고 또 지류에서 나가서 곱부리 해보고 곱부리도 없으면 본류도 해보고 완만한데 이렇게 평평하면서 바닥 좋은데 직벽 이런 데를 해보면서 하나씩 아닌 데는 버리고 되는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되는 데를 만나면 되는 데 위주로 낚시를 하는 거고 어쨌든 똑같은 입장에서 낚시를 시작하는 거니까요. 뭐 이렇게 지켜보고 이렇게 유튜브로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같은 마음으로 오늘 낚시를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 똑같이 가지고 봐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데 여기 바람을 막아주고 있어서 여기는 조금 타버터라든가 그런 낚시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빅베이트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일단 회복을 해가지고 막 먹이 활동을 시작하는 놈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먼저 탐색을 타버터나 빅베이트 같은 걸로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커버에서 멀리하는 거 던져놓고 착송을 죽여놓고 자 봤을 거예요. 있다면 관심이 있다고 가정하에 뷰 해주고 고기가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좀 오래 보여줘요. 그리고 내가 액션을 주고 싶을 때 한 타임 정도 참아주시고 또 액션. 이제 배스가 있는 구간을 벗어나기 직전인데 반응이 없네. 그래서 미련이 남아서 한 번 더 서주고 갈 때는 마치 너 이제 나 마지막 기회야 하는 느낌으로 살짝 도망가듯이.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액션을 주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낚시를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실제로 그런 순간에 입질을 받는 경우들이 많고 이런 낚시를 하다 보면 타이밍에 대한 믿음이 생기거든요. 지금은 조금 바깥쪽에다 던졌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저 안에 있는 애들한테 멀리서부터 존재감을 어필하는 거예요. 지금 선택한 루어는 OSP의 스틱 베이트고요. 바깥쪽에 한번 어필했으니까 이번엔 좀 안쪽에다가 어필해 볼게요. 스틱베이트가 제 기준에서는 조금 더 활성도가 좋을 때 밖에까지 따라 나올 수 있을 때 쓰는 루어라 그러면 호퍼는 안에다 넣어놓고 오랫동안 어필할 수 있는 짧고 굵게 액션을 주고 오랫동안 퍼즐을 보여주는 그런 루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고활성인 개체들을 먼저 찾는 느낌으로 어필 더 얕은 데까지 좌우 커버에다가 다 어필할 수 있겠죠.
이제 5월도 중순이 넘어갔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개체들이 산란을 했을 거예요. 산란을 하고 어떤 뭐 암컷 베스들은 산란하고 휴식에 들어가 있을 거고 뭐 수컷 베스들은 치어를 지키고 있는 애들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데 경험상 휴식에 들어간 암컷 베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떨어지는 브레이크 라인 이렇게 경사진 데 중에서 갑자기 낙차가 있는 데 같은데 옆에 딱 붙어 있던 거 조금 서스펜드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수상 구조물 바로 밑에 이렇게 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애들한테 입질을 받기 위해서 이런 수상 구조물을 한번 공략해 보는 것도 괜찮은데 빠르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느리게 그 눈앞에 오래 보여주는 거죠. 느리게 옆에서 천천히 떨어지는 와키리그나 스몰러 버지그 이런 것도 괜찮고 그 수면 바로 위를 자극해주는 이런 틱베이트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의외로 진짜 반응이 좋은 게 빅베이트예요. 빅베이트나 뭐 웨이크 베이트 같은 거 그런 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이 옆을 지나갈 때 아마도 한 번 잡아먹으면 자기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정도의 사이즈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마리 따라 나오면 그 옆에 막 비슷한 사이즈의 베스들이 여러 마리가 따라 나오는 거를 육안으로 확인한 적이 많아요. 뭐 이런 스틱 베이트 가지고 공략을 해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대 2개 정도 제가 운영을 하면서 그런 데는 빅베이트로 공략을 해보고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빅베이트 가지고 떠있는 수상 구조물들 아니면 빠지, 선착장 이런 데들 있죠. 보통 여기 그 저수지에 이런 자대들은 기본적으로 루어 낚시로 진입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 평일에 손님이 없을 때는 제가 운영하는 곳은 제가 열어두거든요. 그 외에는 이렇게 막 던지시면 안 되고 대신에 이제 배에 타기 시작하는 선착장들 있잖아요. 그런 선착장들이 의외로 엄청 좋은 포인트예요. 조용히 들어와 가지고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스틱 베이트를 운영할 때는 합사나 나일론을 많이 써요. 카본 라인은 좀 가라앉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탑워터의 장점이 이런 화려한 수면의 액션도 좋지만 스테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카본 라인은 스테이를 하고 있으면 라인이 가라앉아서 그 다음 액션이 이쁘게 안 나와요. 안으로 자꾸 파고들려고 그러겠죠. 모노 라인, 이 나일론 라인이거든요. 아니면 합사도 쓰셔도 되는데 합사를 쓰셨을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수면에 라인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 속에 저항 없이 그 나의 챔질하는 힘과 고기가 가지고 들어가는 힘이 그대로 다 전달이 되겠죠. 연신율도 없고 팽팽하게 거기다 물에 잠긴 것도 없이 힘으로 당기니까 그 순간 힘이 꽤 세요. 그러다 보니까 합사에 매듭이 터지는 경우가 많아서 합사 가지고 하실 때는 훅셋을 조심하고 낚싯대 힘새가 좀 너무 패스트한 거 말고 위에만 먹는 거 말고 전체적으로 낚싯대가 받쳐주는 힘새가 먹어주는 그런 낚싯대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합사의 장점은 장타를 쳐놓고 액션을 줘도 그 액션이 전달이 잘 된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합사보다는 타워트 칠 때는 모노라인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좀 밖으로 끌어내서 입질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탑워터 그리고 빅베이트 가지고 해봤는데 확 튀어나와서 먹어주는 개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면으로 끌어올리기는 하되 조금 찾아 들어가 볼 거예요. 섀도우함을 해가지고 사이사이 그늘진데 밀어 넣어 보겠습니다. 밀어 넣으면은 지금까지는 그 바깥쪽에다가 이제 루어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따라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은 저 그늘진 곳까지 루어가 찾아 들어갈 거라 거기서는 지금까지 반응하지 않았던 애들이 반응할지도 모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입질을 하는 패턴이 있으면 그거 위주로 낚시를 진행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안에까지 하지만 활성도가 그렇게 좋지 못하거나 그러면은 반응을 받아내기 어려울 수도 있고 구석구석에다가 자꾸 밀어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밀어넣고 폴링을 시킬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은 폴링보다는 쫓아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개체를 찾는 거라 수면만 자극할게요. 지금같이 꼬르륵 하면서 이제 나뭇가지 하나를 자연스럽게 타고 넘을 때 그럴 때 못 참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 지금 좋았죠 액션.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거리를 감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멀지 않아요. 지금 7m? 5에서 7m 정도를 아주 그 가벼운 힘으로 힘을 줘서 스키핑을 하는 게 아니고 루어가 피칭으로 천천히 날아가는 정도 속도로 수면을 자극하면서 대신에 정확하게 내가 공략하고 싶은 지점을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설정을 하셔가지고 지금
화면에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반응했죠. 옆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었어요.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니까 반응하는 애들이 생기네요. 뭐 지금 프리리그고요. 뭐 텍사스를 따로 준비해서 해도 되고 하는데 지금은 일단 있는지 입지 확인하는 정도 수준이니까 걸려있는 프리리그 가지고 이거 굉장히 쉘로우네요. 있다 그러면 아주 큰 녀석이 있을 것 같은데 배수 중이다 보니까 너무 얕아가지고 안 올라붙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런 낚시를 하기 위해서 캐스팅에 피칭 캐스팅을 익히시는 거고, 안에다가 느리게 떨어뜨려 주고 바닥에서 가라앉고 나면 웜이 조금 이제 놓을 정도 시간을 주시고 쉐이킹도 해보시고 기다려주고 살짝 호핑도 해봐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반응 없으면 살짝 떠있나 싶은 생각에 슥 들어가지고 흔들어 주시고 또 떨어뜨려 주시고, 그래도 반응 없으면 살짝 들어서 나뭇가지 타고 남고 그 옆에 구멍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거기 했다 근데 반응 없다 그러면 꺼내서 확인해 주시고 또 옆에 구멍에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게 굉장히 이제 기본 고사하면서 혹은 어디든지 커버에 고기가 있다 그럴 때는 지금 이 낚시만 기억을 하셔도 어지간하면 다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고활성의 고기를 잡는 방법이 아니라 있긴 있는데 안 먹는 애들을 잡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하셔도 이렇게 나무들이 물에 잠겨있는 필드에서는 충분히 재미 보실 수 있습니다. 재밌어요. 처음에 어려워가지고 막 걸리고 그래서 짜증이 나실 수도 있는데 요령에 생기면 걸림도 생각보다 없고요. 소리 반응이 없지만 저 안에 얕은 데지만 여기는 수심이 한 30cm만 더 깊었어도 많은 고기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올해 장마가 좀 일찍 온다고 하는데 물이 좀 빠지다가 멈추고 나면 다시 비가 와서 물이 차겠죠. 차서 보통 농어촌공사에서 고삼자 수지 수위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물을 채우고 나면 유지하는 수위가 지금보다 50cm 정도 차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런 커버들이 수심이 메다가 조금 넘는 상태에서 유지를 해요. 그런 해에는 진짜 커버 낚시가 기가 막히게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비가 꾸준히 오는 걸 보니까 그런 낚시가 여름 내내 가능할 것 같아요. 프로그 낚시라든가 커버 텍사스 낚시라든가. 지금 곧 왔어요. 이렇게 고기가 이런 나무 사이사이에 들어있어요. 지금도 반응이 없다가 하나하나 차분하게 넣고 있었죠. 걸리면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이쁜 배스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입고 있는 옷 같은데 이렇게 피놀릴에 이런 라인 하나 있으면 챕이 어차피 이 정도면 다시 해야 되거든요. 라인 커팅 하시고 봉돌도 빼주시고 챕이 다시 하시면 돼요. 이것도 뭐 40이 안 되는 녀석인데 이제 요 안에서 한 마리를 잡고 밖으로 다시 나왔는데, 일단 커버 안에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커버 안에서는 뭐 크진 않았지만 한 마리 확인을 했으니까 요 앞에까지는 커버를 다시 쑤셔보고 요 다음 구간에서부터는 다시 혹시 모를 비건을 만나기 위해서 웨이크 베이트나 베이트, 소원 베이트 위주로 다시 한번 타버터도 괜찮고 해볼게요. 이번에 웜을 바꿨고요. 이번에는 OSP에서 나온 도라이브 크로어라는 웜인데 이건 3인치 약간 프레셔 받은 데라서 좀 작은 웜으로 3인치 정도로 선택을 했고, 이런 집게발 달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요 나무들 사이에 진거미를 되게 많이 살거든요. 진거미를 흉내내기도 하고 폴링할 때 이런 팔들이 이쁜 액션을 보여줘서 넣었고, 색깔은 살짝 눈에 띄고 싶어서 어필할 수 있는 컬러를 넣어봤습니다. 이런 낚시를 할 때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물론 제일 첫 번째는 캐스팅이에요. 원하는 구멍에다가 넣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폴링 바이트예요. 이런 데서는 폴링 바이트 굉장히 많이 하는데, 폴링 바이트 하는 순간에 인지를 못하면 이미 인지했을 때는 감아가지고 꺼내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떨어질 때 너무 그냥 알아서 떨어지려고 놔두지 마시고 내려가는 동안 텐션을 어느 정도는 유지를
너무 팽팽하게 하면 내 쪽으로 끌려오겠죠. 이 안에서 프리폴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넣으시고 로드를 낮춰주면서 프리폴링을 시켜줄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텐션을 유지하고, 그러면 내려갈 때 텐션이 그 라인이 어느 정도 긴장감을 유지하기 때문에 미세한 폴링 바이트의 입질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먹고 가져간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뭐 슬랙 주고 기다리고 그런 건 커버에서 하지 마시고, 어차피 떨어지고 있으니까 바로 채도 입지가 입걸림이 돼요.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커버만 감을 뿐입니다. 커버를 감으면 하나라도 걸치면 내 챔질이 바늘에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힘이 하나 걸치면 그거 통해서 전달됨이 또 왔어요. 지금도 힘이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입질이 오자마자 바로 챔질로 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입질 왔으니까 뭐 슬랙 좀 주고 고기 가져가는지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생략하시고 바로 이렇게 채주시면 돼요. 지금 낚시 참 재밌게 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냥 요런 지금 크진 않은데 40 조금 안 되는 3자 후반 정도 되는 애들 포켓 잘 넣기만 하면 계속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쁘네요. 지금은 쓰고 있는 낚싯대나 이제 무게나 그렇게 강한 태클이 아닌데 어느 정도 허리 힘이 끈적한 미디엄대를 쓰고 있고요. 커버를 조금 내가 이렇게 폴링 바이트 하는 걸 바로 인지할 만큼 숙련이 되어 있지 않다, 뭐 그런 경우에는 태클의 힘을 빌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챘지만 그래도 하나 정도는 걸쳐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요령이 있게 뽑아낸 건데, 그게 바로바로 내가 인지하기 힘들다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커버다 보니까 한 라인도 16파운드 정도 이렇게 올리시고, 태클도 아깝게 미디엄 대였는데 이거는 이제 헤비대, 헤비대 정도로 올리시고, 그러면 조금 늦어도 늦은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낚싯대와 낚싯줄의 힘으로 조금 더 제압을 하는데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번에는 그 하나 올려가지고 프리리그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프리리그를 그냥 사용해도 되고, 커버 안에 넣을 때는 프리리그가 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장점이 되기도 하고요. 프리리그는 유동을 하기 때문에 일단 봉돌하고 얘가 다 잘 들어가고 나면 바닥을 찍고 나서 보이는 바닥을 찍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얘가 프리플링을 해요. 이렇게 천천히. 그게 얘네들한테 굉장히 먹기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프리리그는 봉돌은 들어가는데 얘는 위에 걸쳐서 못 오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게 자꾸 걸리다 보면 짜증나가지고 낚시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텍사스를 쓴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텍사스 싱커하고 이렇게 훅만 들어가는 거는 그리고 나서 여기 패깅들을 많이 하시는, 패깅에 쓰는 경우는 그건 플로리다 리그라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다 그냥 텍사스 리그로 불러 쓰는 것 같고, 그만큼 괜찮은 게 프리지그예요. 이제 프리지그는 뭐냐면 요 봉돌하고 바늘 사이에 오링을 체결을 해가지고, 스플릿 링을 체결을 해가지고 이걸 일체형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폴링할 때 같이 떨어지고, 액션 줄 때도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그 자연스러운 액션 대신에 리액션 바이트를 많이 유도할 수 있어요. 올라갔다가 얘 이제 이쁜 액션 만들려고 할 때쯤 팍 떨어뜨리니까, 그러면 이제 변칙적인 입질을 받아내고 리액션 바이트를 받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낚싯대마다 낚싯대를 조금 여유있게 여러 개 세팅을 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시면 그것도 구분을 해가지고 낚시를 해보시면 그 차이에 조가 차이가 또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폴링을 안정적으로 시켜주고 바닥 찍고 기다려주고 웜이 자기 액션을 보여줄 수 있게, 너무 폴링 찍고 올리고만 하면 그 안에 조금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큰 애들 놓칠 수도 있으니까 살짝 들어서 흔들어도 주고 다시 폴링 시켜주고, 이 폴링이 얘네들한테 가장 큰 자극이 되거든요. 베스 입이 아래가 더 많이 나와 있는 거 아시죠? 그거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걸 받아먹기 유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폴링을 보여주시는 게 좋고, 보트 낚시할 때 포지션이 기본적으로 베스 낚시할 때는 유리한 거예요. 물 깊은 데서 얕은 곳으로 던져서 계속해서 폴링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보트 낚시의 매력이기도 한 거죠. 대신에 워킹 낚시만 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드래깅만 해도 바닥을 다 읽었었는데, 이 보팅에서는 드래깅만 하면 그냥 허공을 스위밍해서 오게 됩니다. 잠깐 낚시하고 입질 없다고 이런 자리 다 버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저 하시는 거 보면 집요하죠. 채비도 바꿔가면서 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같이 자연스럽게 탁 타고 넘는 액션, 이런 게 베스트를 아주 환장하게 합니다.
실제로 저 나뭇가지에 베이트피쉬들이 숨어서 붙어 있었다고 하면 방금 같은 딱 타고 넘는 액션이 나올 때 그 베이트피쉬들이 툭 터져요. 놀래서. 그때 베스들은 사냥을 하거든요. 그 순간에 제일 먹기 쉽고 커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 루어를 먹는 거예요. 한 마리 정도 더 커버 고기를 사이즈를 확인해 보고 싶은데 태클이 전체적으로 라인이 강해져서 그럴까요? 살짝 배가 그냥 떠내려가는 거에 맞춰서 너무 어긋나지 않으면 흘려보내면서 필요한 순간에는 가이드에 발 한 번 탁 밟아주면서 보면은 배터리 소모도 별로 없어요. 원하는 곳에 탁 잘 들어가줬는데 저기 이쁘네요. 그림. 이쁜 그림에서는 한 번 더 욕심을 내볼까요? 한 번 더 욕심내서 스키핑 캐스팅을 통해 가지고 안에다가 한번 쑤셔 넣어 볼게요. 1번 1번 빈방이고요. 102호 102호 빈방, 103호 103호 빈방, 106 아이고요. 이름이 빈집인가? 102호 301호 방금 소리 쳤어요. 302호 303호. 오늘은 수면 위까지 애들이 올라올 생각이 별로 없나 봐요. 보통 활성도가 좀 좋고 한여름 시즌 같으면은 아니면은 조금 더 이른 시기 프리스폰 단계에서 그런 데 공략을 하면 이런 거 못 참고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같은 날은 넣어놓고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좀 기다려서 가라앉혀주고 천천히 리트리브. 보니까 수면 위까지 올라와서 먹을 그런 활성도는 아니에요. 지금은 오늘은 그런 것 같고, 일단 커버에서는 그러므로 커버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한 것처럼 프리리그로 넣은 거 말고 조금 더 큰 걸 잡아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프리리그 대신에 러버지가 한번 넣어볼까 봐요. 러버지그로 넣었는데 러버지가 있나? 일단 참이랑. 근데 지금 여기는 커버를 좀 깊이 넣어볼 생각이라 풋볼 타입 가지고는 힘들고, 풋볼은 저런 커버에 엣지 같은 데를 노릴 때는 풋볼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고 조금 깊이 넣어볼 거라 이런 아키 타입을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고, 웜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저 안에서 그 커버 안에 들어갔다 내려갔다도 하지만 거기서 나뭇가지 같은 거를 탁 타고 나오면서 해모프하는 그런 느낌을 연출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보다는 조금 섀도움 같은 거, 그렇게 아니면 드라이브 스틱처럼 꼬리가 길게 뻗 나와주는 그런 웜을 선택해 보려고 그래요. 핑거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 섀도움 4인치 어떨까? 이렇게 세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인은 지금 16파운드 걸려 있고요. 자, 세팅하는데 한 세월이네. 드랙은 조금 잠가주고. 좋아요. 이거는 충분해. 쟤는 그 스키핑을 해서 집어넣어도 수면을 노리는 게 아니라 폴링을 시켜서 저 안에 깊숙한 곳, 어두운 곳에 바닥까지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수면에서가 아니라 스키핑을 넣고 왔어요. 확실히 지금 지금 밑에 원만 탁 찢어갔어요. 지금 강하게 때렸는데 여기 왼쪽에 나무가 텅 하고 울리는 걸 보셨을 거예요. 화면에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지나서 텅 때리면서 훅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원만 지금 딱 바늘 있는 데까지 못 먹고 웜 있는 데만 때렸어요. 요거는 지금 보니까 아까 수면까지 올라와서는 공략을 못했지만 내가 찾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려라. 이제 바람이 오늘 엄청 많이 부는 날인데, 지금 이제 우리 선착장에 있는 골창을 벗어나서 맞은편에 있는 동산리라는 곳에 하류 쪽에 위치한 골창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좀 오래 걸리는 느낌은 나지만 무리 없이 잘 건너가고 있습니다. 건너가서 바람이 지금 제 방 쪽에서 상류 방향을 향해서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건너가서 골창 쪽에 그 연안 따라서 곡부를 돌아서 들어가면 그래도 조금 바람을 막아주는 구간이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가고 있고요. 사실 가고 싶은 자리가 몰류권에 가보고 싶은 자리는 지금 있는데,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낚시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제가 낚시를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겠지만 이런 바람 부는 날 거기서 낚시하다 보면은 또 위험한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바람을 막아주는 자리 위주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지금 회복을 하고 먹어 제끼는 애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촘촘히 스키핑 캐스팅으로 수면을 자극해서 확 덤비는 애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배수가 진행되다 보니까 아주 연안에 바싹 붙어있는 커버보다는 이렇게 조금 여지가 있는 수심도 좀 더 안정되고 몸을 은신하고 쉴 수 있을 만한 자리들이 배수가 머물기도 좋은 것 같아요. 원은 들어가서 살짝 폴링을 주는 타이밍에 스키핑의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크진 않은데 힘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싹 하고 그냥 원을 없애야 되는 게 보였거든요. 얘는 이제 당차기 힘쓰고 힘도 많이 붙었네요. 이쁜 베스예요. 딱 먹고 돌아서 반전하면서 걸려줬어요. 공항 공격성이 강한가봐요. 잡힌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빵빵하네요. 여기도 지금 백워터가 있는데 백워터 수심이 얼마 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바람을 살짝 막아주는 저 뒷공간에 있는 자리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수면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조금 들어가서 웨이브를 바람 때문에 파장을 좀 크게 줘야 될 것 같아요. 알짜리 지키는 녀석들도 이런 루어로는 잡아낼 수도 있고요. 저 안에 지금 지키고 있는 배스가 보이진 않는데 왔어요. 얘는 아주 물이 그래도 좀 맑은 편이어서 공격하는 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신경질적으로 튀어나와서 입질을 해줬습니다. 자, 얘도 크지 않은데 빅베이트가 꼭 큰 애들이 아니어도 다양한 개체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빅베이트를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저런 큰 거를 먹어?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적으로 생각하고 공격할 수도 있고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덤빌 수도 있으니까 빅베이트 다양하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상황에. 그리고 수면까지는 아직 베스들이 막 올라와서 시원하게 때리는 상황은 아닌데 지금 연안에 이런 브러쉬 근처에 알짜리를 트고 있는 개체들도 많고 그런 애들이 이런 게 지나오면 이제 반사적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건드는데 그런 개체들도 이런 수원베이트 계열, 빅베이트 이런 것들에 잘 걸려들기도 하고 또 이제 산란을 끝내고 휴식기를 지내서 이제 먹어 제끼기 시작하는 개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40 조금 넘는 애들인 것 같은데 그런 개체들도 같이 노려볼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보팅인 상태에서 빅베이트를 운영하면 걸림에 대한 걱정을 그렇게 안 하셔도 대부분이 쉘로우에서 수면 표층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걸리지도 않지만 걸리더라도 가서 어지간하면 다 뺄 수 있어요. 태클만 좀 튼튼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시도를 해보시면 재밌는 낚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낚시를 해보니까 이런 커버들 어느 정도 수심이 되는 커버에는 고기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탑으로 끌어내기에는 활성도가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프리리그를 커버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낚시를 할 때는 어렵지 않게 입질을 받아냈고 틱베이트나 스키핑을 했을 때는 입질을 이렇게 받기가 쉽진 않았는데 스키핑을 해서 위로 떠올리진 않고 그냥 살짝 기다려서 폴링 시켰을 때 그럴 때는
나와서 확 먹는 개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리수를 하려고 그러면 저 안에다가 지그를 집어넣으면 바닥까지 내려주고 있는 층까지 내려주고 잡으면은 충분히 더 잡을 수 있을 환경이긴 한 것 같은데, 수원 베이트 정도면 그래도 아주 탑에만 있진 않고 조금은 밑에까지 더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끌어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끌어올리되 폴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웜을 한번 써볼게요. 중량감이 확 떨어졌죠? 그래도 바닥까지 얘는 폴링을 시켜줄 거예요. 폴링하는 액션이 진짜 이쁘거든요. 바닥까지 내려주고 트위칭, 지난번 영상에 드라이브 스틱이나 다미끼 스팅거 같은 루어로 탐색할 때 쓴다고 했던 액션하고 똑같아요. 바닥까지 가라앉혀주고 스테이 살짝 해주고 반복 폴링 보여주고, 요런 루어는 폴링하고 트위칭을 주는 걸 중층에서 해도 괜찮아요. 지금처럼 바닥에 바싹 있거나 살짝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서스펜드 된 자리에다가 중층 낚시할 때도 쓰셔도 됩니다. 폴링이 아주 느린데 그 느린 와중에 롤링을 이렇게 천천히 롤링을 하면서 떨어져요. 롤링을 하면서 떨어지고 끝까지 내려주면 튕겨주고 기다려주고. 일단 이 스키핑 캐스팅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캐스팅은 일단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른 기본적인 캐스팅들이 숙달이 안 된 상태에서 스키핑을 배우려고 하시면 뭐 힘을 통해서나 막 캐스팅 궤적을 막 강하게 하거나 로드 텐션을 과하게 살려서 성공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올바른 캐스팅이 아니면 나중에 습관돼 가지고 제대로 낚싯대의 힘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내는 캐스팅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키핑을 먼저 연습하시기보단 그 전에 이런 피칭 같은 이런 캐스팅을 먼저 숙달이 되시고 나서 스키핑 캐스팅에 도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셔야 이렇게 지금 굉장히 가벼운 루어지만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캐스팅이 될 수 있고, 나중에 뭐 러버지그라든가 텍사스 리그라든가 조금은 스키핑 캐스팅하기 어려운 느낌의 루어들도 자유자재로 다루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물수제비를 뜨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낚시에서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활용하기에 따라서 잘 쓸 수 있지만 물수제비를 멋지게 뜨는 거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 원하는 지점에다가 집어넣는 거, 고기들이 다니는 길목을 관통해서 루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데 주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이 이렇게 붙었을까? 혹시랑 그 수심이 조금 나오는 커버에는 조금 이제 느린 폴링 보여주고 오래 보여주고 살살 건드려주면 지금 딱 이 정도 개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쁜 손맛 보기 좋은 그런 사이즈들. 어떻게 후원 당했나? 일단 혹시 또 있을지도 모르니까. 근데 사이즈들이 다 커버에 있는 애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자, 스키핑으로 쑤셔놓고 그래서 트위칭을 액션 하나 줬을 때 튀어나와서 먹어줍니다. 이렇게 파이팅은 좋네요. 이게 이렇게 볼륨권에 조금 안정된 수심이 있는데 커버에 있는 매수들은 활성도가 이제 슬슬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멀리까지 나와 있죠? 왔어요. 제대로 먹었니? 진짜 또 터졌네.